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노우 어플 같은 거 이렇게 얼굴 보정하잖아요. 저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턱 부분 다다다다다, 뭐 10포인트 찍고, 눈썹 10포인트 찍고, 눈 10포인트 찍고, 이렇게 해주면 그 윤곽에 맞춰서 이렇게 슥슥슥슥 좀 만져줄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지도학습 사용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머신러닝의 4가지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4가지로 나누자면 이렇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자기도학습, 강학습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영역으로 치자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왜 이렇게 애매하게 나눠놨냐면요.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지도학습의 영역이라고 해볼까요? 그랬을 때 딥러닝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지도학습도 있고요. 아닌 녀석, SVM 같은 녀석, 그런 녀석도 있습니다. 여기는 CNN 이런 녀석들이 해당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나눠놨습니다. 강화학습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강화학습도 딥러닝을 사용하는 거,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 그렇지 않은 거 두 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지도학습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뭐다? 정답을 알고 있는 채로 학습하는 것. 근데 그 정답은 이 사진은 강아지야, 이 사진은 고양이야, 이 사진은 1이야, 이 사진은 0이야, 이렇게 레이블링하는 그 작업을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입력에 대한 정답을 미리 다 만들어 놓는 거, 굉장히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만들어 놓은 게 필요해요. 지도학습은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예는 자, 회기랑 분류가 있고요. 분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분류는 강아지, 고양이 분류하는 거 크게 분류죠 뭐. 그리고 회기는 뭐가 차이냐? 분류는 딱딱 떨어집니다. 내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출력이 딱딱딱 떨어지면 분류. 연속된 값이면 회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지도학습만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왼쪽 아래 보십시오. 클래시피케이션 써있죠. 그럼 저건 뭐예요? 분류하는 거예요. 이 사진이 뭡니까? 고양이 사진이요. 이렇게 하는 거. 요건 뭐냐? 고양이 사진인데, 그 고양이가 어디 있는데? 요거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어디 있는데? 바로 여기 있다. 근데 이 박스를 쳐주려면, 회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회기 플러스 분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회기인데, 박스에 대한 정보를 숫자로 구하고 싶어요. 4개의 숫자면 됩니다. 4개의 숫자. 힌트 드리는 거예요. 4개의 숫자. 뭘까요? X, Y, X, Y. 여기 위치, X, Y. 그리고 WH, 여기는 width, 여기는 height.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 요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더하기 로컬라이제이션. 즉, 회기 플러스 분류 둘 다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학습하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아까 그 CNN 모델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CNN 모델이 있었죠. 여기에다가 사진을 넣는 거예요. 그 때려 넣는다라는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출력으로 0 또는 1 분류만 튀어나오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로컬라이제이션까지 하기 위해서는 X, Y, W, H까지 튀어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의 정답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진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이 값이 튀어나와야 돼 라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 X, Y, W, H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이며 그 고양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박스를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X, Y, W, H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마련해 놓은 사진 수만 장, 뭐 수천 장에서 수만 장 마련해 놓고 이 행위를 때려넣는 행위를 해주면은 처음 보는 사진을 보여줘도 고양이이며 고양이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까지 다 쳐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럼 거기에 이어서 오브젝트 디테처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좀 더 여러 개가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 개, 객체 1, 오브젝트 1, 객체 2, 오브젝트 2 이렇게 해서 또 5개 숫자 묶음, 또 5개 숫자 묶음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튀어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개가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인공신경 아까 그 그림 보셨잖아요. 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는 거거든요. 이 동그라미 개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은 뭐 어디 위치에 분류, 이 놈은 뭐 그 위치에 해당되는 X, Y, W, H 이런 식으로 다 대응을 시켜놓고 얘들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런 네모들은 다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뭔가. 근데 이론은 좀 더 간단합니다, 오히려. 얘는 픽셀 바이 픽셀. 픽셀마다의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 픽셀은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는 픽셀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되고, 요 픽셀은 뭐가 있는 픽셀? 강아지가 있는 픽셀. 요 픽셀은요? 고양이가 있는 픽셀. 요 픽셀은요? 오리가 있는 픽셀. 요 픽셀은요? 고양이가 있는 픽셀. 이런 식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 1, 고양이 2 이렇게 분리까지 시켜주는 것이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고, 아무튼 이 모든 픽셀들에 대해서 전부 다 분류를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세그멘테이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CNN 모델이 이렇게 있을 때 이미지를 넣어요. 그러고 나서 이미지가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근데 그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겠어요? 자, 백그라운드 이렇게 있고요. 강아지가 이렇게 있고요. 고양이가 이렇게 두 마리 있었고요. 뭐 오리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 거죠. 어떤 숫자로 다 구별을 지어놔야겠죠. 아까는 강아지 0, 고양이 1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백그라운드 0, 강아지 1, 고양이 2, 오리 3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 이건 약속입니다. 그냥 맨 처음에 나는 이렇게 정할래 라고 정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단 약속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꽉 차있는, 이거 꽉 차있는 거예요. 다 제가 표시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런 행렬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그멘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채널 추구를 더 있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정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벡터, 이 각 픽셀마다의 벡터가 튀어나오게끔 하는 거라서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만 개념만 이렇게 캐치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소개드렸고, 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포즈 에스티메이션. 포즈, 사람의 자세를 추정한다 라고 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사진을 넣으면 여기가 머리예요, 여기가 목이에요, 여기가 왼쪽 어깨, 여기가 오른쪽 어깨, 여기가 배, 여기가 저건 뭘까? 치골, 뭐 저기는 뭐 무릎, 뭐 발목, 이렇게 점이 찍혀져서 나오게끔 할 수도 있어요. 사진을 넣었을 때.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게임기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테니스 이렇게 탕 쳐.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러면은 게임 캐릭터가 거기에 맞춰서 모션이랑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겠죠. 제 모션을 정확하게 추정을 했을 테니까.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원리예요. 예상이 이미 되시는 분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 또 CNN, 그러니까 이미지 입력에 대해서 CNN이 잘해서 자꾸 CNN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넣고 뭐가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머리 XY, 목 XY 이렇게 각각 뉴런이 각각의 위치를 담당하고 어깨 XY,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오 어깨라자, 오 어깨 XY 이렇게 쭈루룩 XY 포지션들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벡터가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찍어주면 되죠. 찍어주면 됩니다. 거기에 맞게. 머리가 여기를 했으니까 여기쯤에 찍어주고, XY 거기에 맞게 찍어주고. 연결해주는 거. 이 노란색으로 연결해주는 게 그 머리랑 목을 연결해주고, 이거는 룰이죠. 그냥 룰 베이스로 그냥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연결이니까. 그냥 뉴런 네트워크에서는 머리 XY, 목 XY, 어깨 XY 이렇게만 얻어주면 되겠죠. 요거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사진에 대해서는 요게 정답이란다. 때려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때려 넣어주면 된다. 요 사진에서는 요 값이 튀어나와야 돼. 요 사진에는 요 값이 튀어나와야 돼. 이런 행위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준다라는 거죠. 하나의 사진에 대해서도 반복할 거고, 당연히 여러 개의 사진에 대해서 다 마련해놓고 다 반복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게 학습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노우 어플 같은 거 이렇게 얼굴 보정하잖아요. 저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턱 부분 다다다다다, 뭐 10포인트 찍고, 눈썹 10포인트 찍고, 눈 10포인트 찍고, 이렇게 해주면 그 윤곽에 맞춰서 슥슥슥슥 좀 만져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 랜드마크라 부릅니다. 그래서 페이스 랜드마크를 에스티메이션 하는데도 이런 지도학습 사용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런 정답을 누군가가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라벨링을 누군가가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배고프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답지가 있는 데이터를 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지도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탄생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비지도 학습은 반면에 뭐겠습니까? 정답을 모른다. 이게 비지도 학습이고요. 군집합, 뭐 천추수 이런 애들이 있는데, PC의 SVD 같은 경우는 제가 해피남에 보이는 선대에 올려놨었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만. 우리 수업에서는 뭐만 다룬다? 지도 학습만 열심히 다룰 겁니다.